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5개였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구거래일제 매수하고 있는 주방 생활용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락앤락입니다. 락앤락. 거래량도 꾸준히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의 수급 견조하죠. 기관도 이틀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회사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 1월에 상장되었고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디요?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주당 18,000원에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18,000원에 인수했는데 지금 얼마 더 주가? 네, 12,000원도 안 됩니다. anyway, 주요 제품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 비중은 역시나 밀폐용기, 저장용품이 가장 큰데 크게 증가한 부분은 리빙용품으로 보입니다. 2019년 한 해 매출액이 576억이었는데 이미 3분기만으로 2019년 한 해 매출을 뛰어넘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한 해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 밀폐용기를 비롯한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의 주방 생활용품을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죠. 주방 생활용품 분야는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락앤락은 한국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브랜드 파워와 고객 신뢰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브랜드 중요한데 음식 등을 보관하는 밀폐용기의 경우에는 품질 중요하죠. 품질은 뭐뭐를 좀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거? 밀폐성, 세척이 쉬워야 되고 또 위생에 대한 신뢰가 브랜드에 반영이 됩니다.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므로 신규 브랜드 구매에 보수적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히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존재하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인 거고요. 그래서 가격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상징적인 소비 심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큽니다, 소비자들이. 안정성도 중요하죠. 환경 호르몬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테스트 결과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시면요. 3분기까지의 실적 중에서 순이익만 좀 2019년 대비해서 감소한 상황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2020년 3분기 실적만을 보면 3분기 실적 요게 3분기 실적이에요. 작년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개선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그쵸? 특히 영업이익은요, 2019년 3분기에 64억 원 기록했는데 2020년 3분기에는 무려 96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0%씩이나 증가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요? 작년 3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대개?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진공 쌀통이에요. 락앤락에서 만든 지난 6월 초에 홈쇼핑을 통해서 출시된 후에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했는데 출시 초기에 홈쇼핑 채널에서만 판매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보이는데 이처럼 히트 상품이 나오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디자인 어떠세요? 진공쌀통 괜찮지 않나요? 쌀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인데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2021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주가 상승은 지난 12일 화요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공시 때문인데 작년 2월에도 20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했었죠. 4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연말 중국 쇼핑 축제 광군제에서도 얼마 성장이요? 14% 성장한 81억 원을 판매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성과가 좋은 편이라서 4분기 실적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요. 올해 들어서 만원 초반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던 와중에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인데 거래량도 점증하는 모습이고 거래 좀 터졌고 거래량 아래 보시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연일 매수하고 있는 거죠. 일별 수급을 보시면 이처럼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4일만 매도하고 1월 5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연일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빼고 올해 지속 매수 중입니다. 또 기관 쪽에서는 사모펀드 투신과 사모펀드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사주 매입 공시만 있었다면 수급 관심주로 뽑지 않았을 텐데 3분기 실적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고 말씀드렸고 4분기 실적도 양호할 수 있겠고 외국인 수급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었고요. 주봉을 보시면 이처럼 이제 하늘색 60MA를 만났어요. 그쵸? 하늘색 60MA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11,500원 전후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8월 2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락앤락을 8.4%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넷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목표가는 12,500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85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1월 셋째 주 보시면
1월 11일부터 15일. 1월 셋째 주. 코스닥 기관 순매수 2위이자 외국인 순매수 11위에 랭크된 아프리카 TV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부터 1월 15일 금요일까지 누적으로 본 거예요. 딱 일주일치. 지난 화요일 종목 진단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이와 같은 뉴스를 통해서 4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BJ에게 선물하는 별풍선의 경우 12월 전체 1위인 사람이 6억 원 수준의 별풍선을 쐈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두 달간 13억 원이 넘는 별풍선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 테두리 자료 보시면 증권사들의 이번 4분기 실적 전망치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빨강색 선은 영업이익이고, 세로막대기, 회색 세로막대기가 매출액인데 4분기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2019년 4분기 대비해서는 물론 증가. 그쵸? 연말 성수기 효과의 4분기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 활동 감소한 것이 별풍선 매출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죠. 특히 올해는 광고 매출액이 2020년 작년 대비해서 무려 92% 증가하며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는 증권사도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고 올해 대작 신규 게임 출시가 많다는 거, 그리고 스트리밍 내 광고 도입으로 광고 매출의 성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라이브 방송 중에도 중간 광고 편성을 가능하게 해서 광고 집중도 측면에서는 단가 상승도 기대가 되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원래 높긴 했지만 최근 여기 거래량 아래 보세요. 외국인 지분율이 12월 초부터 해갖고 다시 계속 증가하고 있죠. 15일 금요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약 한 달 사이에 4%, 약 4%가 증가해서 40%를 넘었습니다. 40.62%. JP모건은 10월 6일 기준으로 7.01%, 국민연금 9월 16일 기준으로 4.05% 보유하고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수급도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요. 이처럼 한 2년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 상단인 65,000원이 이제 돌파가 됐어요. 왜 박스권 상단이냐고 하냐면은 이렇게 좀 갇혀 있었죠. 근데 박스권 상단인 65,000원을 돌파됐고 또 뚫렸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아래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의 수급이 양호하고, 일별 수급 봐볼까요? 일별 수급 괜찮죠. 외국인 꾸준히 사고 있고 기관 4일째. 특히나 사모펀드 보험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도 양호하고, 또 최근에 여기 보시면 상승이 나온 초입, 상승의 스타트가 이평선이 수렴한 곳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게 또 눈여겨볼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도 괜찮고. 1월 넷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목표가는 71,700원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64,000원을 강하게 지키지 못할 시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BH입니다.
1999년 5월에 설립됐고 지난 2007년 1월에 상장됐죠.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 수급 괜찮아요. 네. 네, 수급 괜찮습니다.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여기 매출 현황을 보시면 역시나 BH, FPCB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만 아주 요만큼 조금 개선된 상황이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주춤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의 경우에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실적을 보이겠지만 컨센서스 대비로는 좀 다소 하회할 전망입니다. 근데 뭐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좋게 보는, 시장은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있겠고요. anyway. 다만 올해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북미 고객사, 애플이겠죠. 그쵸? 애플.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구 모델 내에 OLED 비중도 크게 증가하면서 상반기에 북미 고객사양 매출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상반기. 여기 뉴스 3개가 있는데 봐볼까요? 작년 12월 초 뉴스. 2021년 디스플레이 시장 주인공은 LTPO 롤러블 미니 LED. 미니 LED 관련돼서는 제가 뭐 서울반도체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고, 또 올해 1월 8일 뉴스 보면은 애플 아이폰 13에 120Hz 디스플레이 적용한다. 또 1월 7일 기사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폰 13 프로에 LTPO OLED 패널 공급한다. 여기 LTPO 기술이 뭐냐면요, 저온폴리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OLED 패널의 전력 소모를 15에서 20% 정도가량 줄일 수 있어서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데 최적의 기술로 평가됩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에 갤럭시 S21이 공개됐는데, 갤럭시 21 울트라에만 이 LTPO가 사용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모든 건 다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갤럭시 21 울트라에만 사용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LTPO OLED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BH의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 5G 안테나 케이블 FPCB도 중장기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수급 기술적인 부분 살펴보면, 이렇듯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고, 또 여기 갈색 201선이 241선을 우상향 돌파해서 올라오는 점도 좋고, 또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을 보면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이평선의 흐름도 뭐 꼬여있는 모양새도 양호해 보이고요. 단 작년 초부터 좀 부담되어 왔던, 작년 하반기에도 좀 부담됐었던 2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우선 중요해 보입니다. 10월 2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28% 보유하고 있고요. 1월 넷째 주 일주일만 놓고 보는 목표가는 24,300원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21,500원을 강하게 지키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 리스트 종목 영상은 매주 일요일 낮 12시경에 올라가는데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